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일 미국 대선 토론 TV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고, 해당 부분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저희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 코멘트를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국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참 많이 답답합니다. 오늘도 이차전지가 반등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방금 코멘트를 또 드렸지만 위험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전문가는 없다, 뭐 주식시장의 전문가다 이런 말들로는 해결이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금양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의 이 사례와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아왔듯이 일시적인 언론 보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또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죠. 그래서 저희 윤철중TV는 그러한 변동 속에서도 이 시장을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증명된 그런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대를 시키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커뮤니티 아카데미는 단순한 말로 신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과정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여러분들이 또 새로 입장을 하셔도 기존에 코멘트 나갔던 그런 부분들도 다 투명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와 결과 등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증명해서 지금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함께 또 만족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올바르고 특별한 정보를 드리고 진정성과 투명성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선 관련에 대해서 잠깐 그 코멘트를 드리고, 금양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지금 보면은 뭐 지금 국내 시장에서 언론 보도도 그렇고 참 재밌는데, 해리스가 미국 대선 토론에서 우세했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해외 시각이나 전반적인 해외 쪽 이제 투자자 기관들의 시각도 달라요. 평가를 보면은 그 우세가 확실하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첫 TV 대선 토론이죠. 예, 여기서 그래도 not bad, 크게 뒤처지지는 않았다. 이 점은 조금 칭찬할 만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린 게, 2차전지 섹터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힘을 내고 있지만 주목을 해야 할 점은 여전히 변동성은 크다는 점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미래 성장 가능성 크지만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고스란히 다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방금 끝난 이 대선 토론 이 시기에 주가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외인들이 매수세,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 그리고 언론 보도. 해리스가 우세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선 토론에서 실질적인 우위와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특정 후보가 일시적으로 자기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세로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가 상승이 오늘처럼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더 의심을 하고 여러분들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이러한 뉴스들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2차전지 산업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장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로 진행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일시적인 뉴스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승 뒤에 또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서 움직여야 된다.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아직 대통령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변동. 오늘 그리고 내용을 보잖아요. 실제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둘 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해리스 후보는 초반에 긴장을 엄청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 트랜스레이터 해주시는 그 여성분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보셔서 모르겠지만 긴장을 많이 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그 MC가 여러 번 또 띄워줬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실시간 채팅에 해리스를 왜 도와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마지막 후반 가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트럼프가 강하게 자신 있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요지와 맞지 않는 그 슬로우 스타일의 그런 또 내용을 진행을 했어요.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그리고 막판에 또 트럼프가 한 방 날렸죠. 민주당이 이미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공약들을 왜 3, 4년 전부터 하지 않았냐.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 그 팩트를 또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가족방 정보방 커뮤니티는 무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고정 댓글에, 그리고 먼저 이 교육 같은 그 중요한 컨텐츠도 먼저 이제 제공을 해드려요. 아카데미에서는. 예. 이제 여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영상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면 가장 상단에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습니다. 예, 입장 주소 있으니까 막연한 이런 어떤 불안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증명된 경험과 증명된 그런 히스토리 전문성에 기반한 저희 윤철중TV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산을 보다 좀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성장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양 관련해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점에 진입을 한 뒤에 지금 10% 이상 좀 상승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지금 현재 2% 이상 아주 조금 오르고 있는데, 자 보시면 최근에 보면 금양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랑 언론 보도가 거의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쵸? 그때마다 안티들은 뭐 그런 보도가 무슨 뭐 영향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러한 부정적인 보도들이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을 하면서 금양의 주가가 뭐 떨어진 거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연 단위로 놓고 보면은 점진적인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2차전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금양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의 2차전지 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거짓없이 회사에서도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 보도, 미디어의 힘 매우 크죠.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 때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느끼고 매도세가 강해지고, 반대로 그런 기사들이 사라지면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사실상 골 때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측했잖아요. 해리스 관련해서 첫 TV 토론이니까 그 점만 보더라도 선방해서 해리스 관련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아카데미 컨텐츠에서 제가 매일같이 이 해외 저희가 이제 종목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코멘트를 계속 드렸고, 또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 전용
콘텐츠를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시지 않고 다방면으로 투자를 해서 실제로 자산 증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에게 인증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들을 겪어왔고 언론의 부정적인 영향이 좀 약해지면서 시장에서의 평가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안 좋은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더 이상 뭐 나올 것도 없죠. 예, 금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금양은 최근 언론 보도의 영향을 벗어나서 점차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아가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과도한 하락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앞으로 우상향을 기대해봐야 될 것이다. 물론 조정은 올 수 있겠지만 뭐 안 좋은 그런 세력들이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점점 더 이 단계적으로 메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 외부 요인들이 점차 줄어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1일 오늘 국회의원들이 이차전지 포럼을 발족을 했어요. 발족을 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입법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사실이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금양도 셀 제조 업체로 포함이 확실하게 됐죠. 금양을 비롯해서 뭐 삼성 SDI, SK온, LG에너지 솔루션, 이차전지 대표 셀 제조사 비롯해서 뭐 포스코홀딩스, 성일하이텍, 소재, 부품, 재활용 업체들이 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산업 생태계의 그 전 주기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또 배터리 재활용, 또 이차전지 연구개발 R&D,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육성 등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플랜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그 다음에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이거에 대한 집중 그 지원 방안이 논의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 골든타임에 돌입하고 있다는 K배터리 이 밸류의 그런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 금양이 이차전지 포럼 회원에 들어간 포함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핵심 기술과 자원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 정책적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금양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뭐 이차전지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풀밸류, 금양의 이런 플랜들이 이번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와 되게 통합니다. 맞물려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금양이 환경적 어떤 지속 가능성과 기술적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보면 뭐 여러 이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뭐 기술력,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좀 금양이 앞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떤 회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나? 예.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차세대 그 배터리 기술 관련 활동에서도 인정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양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차원에서의 집중 지원 관련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풀밸류 이 생태계에서, 산업 생태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금양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좀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움직임을, 정책 지원을 할 거면 확실하게 좀,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이것도 뭐 1, 2년 뒤까지 뭐 아무 소식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기장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사라졌는데, 자금 조달 문제와 관련한 언론의 이 부정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책이 또 마련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기장 공장이 금양의 배터리 재활용, 뭐 풀밸류, 배터리 생산, 이런 거기 이 지금 현재 그 캐파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증설을 할 거예요, 부분에. 그래서 뭐 이 핵심 광물 공급망 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 안정화, 생산, 재활용 기술에 대한 그 집중 지원 방안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금양이 추진 중인 이런 기장 공장 자금 조달 문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금양의 이번에 포럼 이 소식은, 이천지 포럼 회원 등급, 이 부분은 그동안 제기된 여러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회사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좀 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언론에서 안 좋게 보도가 되어 왔어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네? 국회에 이게 인정을 한 겁니다, 금양을. 이거는 뭐 산업 내에서 금양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기술 혁신도 있는 것이고,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어제 그 절세 관련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채용정보 사이트에 가면 금양에서 SI에게 응급활 물질 개발자 채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잠깐 봤는데, 최근에 이게 나왔어요. 이 SI계 응급활 물질 개발, 응급 재료 개발이죠. 이거를 인력을 모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2차전지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차세대 응급제 기술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강화하기 위함 아닙니까? 쓸데없이 하지는 않겠죠. 2차전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그 응급제는 배터리의 용량 아시겠지만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예요. 금양이 이러한 그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는 그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ESS,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을 하고, 어쩌면은 차세대 기술을 더 선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SI계 응급할 물질, 실리콘 베이스 에노드 매테리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발의 중요한 이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응급제는 흑연이죠. 네, 흑연 응급제. 이거에 비해서 실리콘계가 고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리콘 자체가 흑연보다 이론적으로 10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 다 했죠. 배터리 용량 증가, 그 다음에 충전 시간 단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주행거리 증가와 같은 그런 성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충방전 과정에서 부피 변화가 큰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상용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이 또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모집하는 부분은 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예, 시작일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쓸데없이 모집을 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뭐 이 실리콘계 음극활 물질 성공적으로 개발하면 금양은 2000지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또 혁신적인 기술 리더로 자리매김하는데 더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또 유증 관련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미확정 상태라는 그런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미확정이라는 얘기는 또 회사가 신중하게 자금 조달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자금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한 가지 수단이지만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가 희석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회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장공장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주요 사업을 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걸 짓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관계자분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여기서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거를 알고 인지하고 2000지 포럼과 같은 그 정책적인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유상증자가 완전히 픽스된 건 없고 우리가 예측만 하는 것이고 뭐 시장 상황, 외부 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서 뭐 조정이나 어떤 그 금액적인 부분이나 뭐 상황이나 또 추진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미확정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장의 신뢰 회복, 주가 변동성 관리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유상 증자가 확정될 경우에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자금이 사용될 계획과 그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또 모습이 또 보일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 그래서 그런 성장 가능성을 좀 함께 주목을 하고 단기적인 변동성, 단기적인 언론 보도 이런 거에 너무 맹신하고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재필 SM랩 그 대표님이 얘기를 하신 부분 10월까지 상장 목표로 한다. 그럼 그 전에 이제 심사 승인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상장 심사가 나온다면, 호재가 나온다면 이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SM랩 이 2000지 소재 니켈 함량 97% 이상 단결정 그 양극재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또 금양이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를 해볼 때 상장 심사 통과는 엄청나게 그 산업 내에서 성장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킬 거예요. 엄청날 겁니다 아마. 네, 상장 심사가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통과가 된다면 이거는 100%입니다. SM랩의 자금 그 조달 능력이 더 강화되고 R&D 그다음에 생산 역량 지금 얘기해 놓은 거 있잖아요. (2029년까지) 18만 2,400톤 캐파시티, 2026년까지 4만 2천 톤. 이런 성장성을 더 부각시킬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아닌 현실성으로 이제 우리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다시 재발생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금양이 SM랩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상장 심사가 또 어떤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점과 일맥상통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고, 상장 심사가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호재가 금양에도 엄청나게 매우 긍정적인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단기적인 변동성, 상승, 하락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차전지 투자는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 투자로 마음을 먹었으면 장기적으로 보면서 또 다른 이런 그 분산 투자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커뮤니티 신청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